행복하십니까? 네.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하겠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자주 만납니다. 행복한 가정은 꿈에서나 가능하고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단정을 하고 살아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좋은 방법 하나 배워서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참석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 부부가 싸우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부보다 더 행복한 부부 있으면 나와보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게 되면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거나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살고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바라보는 곳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 부부도 그 어느 부부 못지않게 부부싸움을 했던 부부입니다.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에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던 부부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방법을 찾아다니느라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엔 30년이 넘도록 그 어느 신혼부부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50년을 넘겨버린 노인 부부가 되어버렸지만 저희들은 굳이 해외여행도 마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이 또래가 되면 더 이상 무릎이 망가지기 전에 여행을 다녀야 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여행 다닐 궁리들을 합니다만 저희는 외국에서 초청 강연을 받아도 갈까 말까 망설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단둘이 집에만 있어도 그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얼굴만 바라보면서 함께 있기만 해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에다 대고 이야기하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왜 왔지? 저는 자주 내가 왜 살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왜 살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멋지고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살고 있나? 죽기 위해서 산다거나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정확한 분명한 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엄청난 철학이나 심리학 강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새끼 밥 먹고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저냥 살아가는
평범한 세상살이이지만 결코 쉽지 않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조금 억울하겠죠. 어차피 힘들게 살아야 한다면 이렇게 힘든 만큼, 아니 더 많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힘들게 사는 만큼, 아니 힘들게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 만나서 토끼 같은 새끼 낳아서 알콩달콩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목적조차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싸우고 나서 넌더리가 났습니다.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이거 한 개만 고쳐준다면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하고 참아내면서 살겠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서 아내가 내 컵에 물을 따라줄 때 80%만 따라주면 좋겠는데 꼭 99% 따라주어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 때마다 물이 쏟아지니까 제발 물을 따를 때 80%만 따라줘라. 그거 하나만 바라고 살았다고 말씀드리면 요즘은 젊은 부인들께서 네가 따라 마시지 왜 마누라 시켰냐고 항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좋아서 따라준 거란 말입니다. 많은 부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서 우리 남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남편의 단점은 이것이다. 퇴근하고 침대 위에서 양말을 훌러덩 벗어 던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치약 짤 때 가운데 꾹 누르지 말고 끝에서 꾹 눌러서 짜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다. 그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희들이 30여 년 동안 가정 문제를 상담하면서 갖게 된 경험입니다. 우리 부부를 찾아오는 부부들은 언제나 상대편이 이런저런 잘못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고쳐줄 수 있을지를 질문합니다. 자기 남편인 아내인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하면서 왜 우리 부부에게 물어보러 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이 그랬고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우리 가정은 변화되었고 그래서 저는 감히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내가 물을 가득히 따르는 그 버릇을 고쳐주기를 바랐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제가 컵을 들고 물을 마시기 전에 컵에 물이 가득히 담겨 있으니 컵에다 입을 대고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컵을 들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컵에서 물이 쏟아지지 않게 되었으니 물을 많이 따랐느니 적게 따랐느니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부부들이 다들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큰 문제를 만들고 결국 이혼하고 지들이 좋아서 만들었던 자식에게 결코 뽑아낼 수도 없는 못을 자식의 가슴에다 꽝꽝 박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침대 위에 양말을 흘러덩 벗어 던지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양말을 벗어 던지는 남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부인들은 그 까닭을 모르십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지만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아주 쉽게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부인을 그냥 좀 참아주고 남편은 고치려고 노력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양말을 벗어 던지는 남편의 코는 지가 만들어낸 그 냄새가 그리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만 남편이 벗어 던진 그 양말을 집어서 세탁기에 던져 넣을 때까지 부인은 그 작은 일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까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놈의 냄새나는 양말 상담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잘한 사례를 다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양말 하나만 해결하겠습니다. 그 냄새나는 양말에 관한 상담을 처음 했던 그날 저녁,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가 뒤집어 벗어 던지는 양말을 뒤집어 벗어 던지지 않고 똑바로 벗어서 세탁기 위에 놓여있는 빨래 바구니에 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말 상담을 하기 전까지는 침대 위에 뒹구는 냄새나는 양말을 세탁 바구니에 넣기까지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내는 뒤집어 벗어 던지지 말고 바로 벗어야 하고 침대 위에 던져놓지 말고 세탁 바구니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만 저는 그 작은 일이 그렇게까지 아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남편들은 양말 하나 제대로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아내가 말하는 부탁을 머리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도착하는 모든 정보는 귀 혹은 눈으로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아내에게서 듣게 된 양말 처리 방법을 귀로 듣고 머리에 도착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자료가 머리에서 끝나버립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가 양말에 관한 부탁을 했을 때 머리로 이해만 했기 때문에 저의 행동은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양말 문제를 상담하느라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게 되었기에 제 아내를 위해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에다 대고 이야기하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자라는 신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성능이 좋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 저는 여성이 신상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은 관계 중심이고 남성은 일 중심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자들은 상대방의 말을 마음으로 듣는 능력이 여성들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옳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컵에다 물 한 잔도 적당히 따를 수 없는 아내의 한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왜 컵에다 물을 가득가득 따라?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고
장모님께서는 그러나 먹을 것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것 아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옛날에도 저희 장모님께서는 딸에게 밥도 수북히 퍼주고 반찬도 넉넉하게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평생 몸에 배웠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뭐든지 넉넉하게 주고 싶어진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컵에 물을 따를 때 사랑하는 남편에게 물을 넉넉하게 따라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가득히 따르게 되는 남편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남자인 저는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인 저는 들고 마시기 전에 한 모금 미리 마시면 된다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해결해야만 되는 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관계 중심이고 남성은 일 중심으로 다르게 만들어졌으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려면 상대방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놈의 양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 해결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상담하러 온 아내들에게 마음으로 해결해 보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남편의 버릇을 바꿔놓고야 말겠다고 악다구니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양말 하나도 제대로 벗어놓지 못할 만큼 너무나 힘들게 일했는가 보다. 그 어느 누가 저 양말을 치워주겠는가? 아내인 나 말고 저 양말을 치워줄 여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언제 날 잡아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데이트나 한번 해보시라고, 산책을 한번 같이 나가시던가, 아니면 근사한 식당에서 밥을 사달라고 해보라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진지하게, 그러나 자세하게 남편의 양말을 치우는 것이 아내에겐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나 힘들어서 오직 쉬고 싶어하는 당신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양말을 뒤집지 말고 바로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던 나의 수고도 당신에게서 이해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남편의 마음에다 대고 간절히 부탁한다는 말을 해보라고 제안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양말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매일 퇴근하면 옷을 입은 채 먼저 다용도실 세탁기 앞으로 걸어간답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고 맨발로 안방으로 건너간다고 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꼭 해야만 할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남편들은 해야만 할 일의 목록이 정해지면 부인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들은 남편의 머리가 아니고 마음에다 해야만 할 일의 목록을 기록해 준다고 합니다.